자, 그럼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193쪽에 이제 3번에 보면 왜 제목에 부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소하죠? 자, 부관이란 말은 다 일본식 한자 말이야. 부관이란 건 여러분들 의를 읽어보면서 우리 경찰기관이 국민한테 이제 뭐 운전면허를 내준다 이렇게 법 집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놓는다 이렇게 단서 달아놓은 거를 부관이라고 칭해. 우리 개인들 간에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뭘 해서 그저 원하는 걸 뭘 사달라고 조르니까 그럼 보통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 야, 이 다음 시험에서 몇 점 넘으면 뭐 사줄게. 원하는 거 사줄게. 이게 뭐야? 조건 다른 거야. 사주는데 이 조건이 충족돼야 사준대. 그러니까 사주는 거에 효력이 생기려면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된대. 이런 식으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어떤 주된 내용의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단서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부관이라고 칭해. 아주 여기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 잘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야. 근데 이제 아주 간혹 이제 그 아마 출제하시는 분이 이제 행정법 쪽을 주로 공부하신 분이면 엉뚱하게 이게 한 문제 가량을 이런 부분에서 낸 경우가 있었어. 흔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건 아주 간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급할 때는 이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영역 위주로 이제 주로 공부를 하되 그렇다고 이제 전혀 안 해놓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 책에 써 있는 내용보다도 적게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자, 부관이란 거 어쩌고저쩌고해서 두 번째 줄에 뭐라 했어? 경찰행정청이 두 번째 거기만 밑줄 씹다. 경찰행정기관이 허가니 면허니 뭐 이렇게 주된 내용의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돼? 거기다가 단서 달아놓은 거, 그거를 부관이라. 그래서 경찰행정기관이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주된 법집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여놓은 종된 규율, 이 종된 규율이 이제 부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뭐 허가내주고 면제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단서 붙인 걸 말하거든. 따라서 셋째 줄 끝에 법정부관하고는 구별 이렇게 써놔야 돼. 법정부관하고는 법정부관 이건 그거는 법을 만드는 자가 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그 효과가 언제까지만 인정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입법자가 단서 조항 만들어 놓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부관이라는 건 입법자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자체가 법조항이야. 단서 조항.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행정기관 스스로의 의사로 단서 달아놓는 거하고 조금 구별해야 돼. 그래서 자 밑줄 칠 거 셋째 줄 법정부관하고는 구별. 그죠? 이렇게 하나 알아두고. 그러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단서 달아놓는 거는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종류로 보면 조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건. 그러면 1번을 읽으면서 표에서 자 우리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 없어지는 걸 어디다 연결시켜 놓은 거야? 거기 밑줄 쳐주세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거 밑줄 쳐줘요.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하거나 효력이 있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할 때 그 불확실한 사실 요거 해당하는 거 덧붙여 놓은 걸 조건이라고 칭해. 그리고 2번에 가면 조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그래서 2번 끝에 첫째 줄에 뭐 있어요?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셋째 줄 끝쪽에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딱 두 가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확실한 사실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정지 조건. 그래서 첫째 줄에 효력 발생. 첫째 줄 중간쯤에 효력이 발생 있죠? 그 효력 발생하고 화살표로 연결해서 뭐야? 효력이 발생되게 만드는 조건을 뭐라 그런다고? 정지 조건. 그 다음에 셋째 줄 해제 조건은 그럼 뭐야? 그 앞에 있던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조건을 해제. 효력 소멸되게 하는 조건. 그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들었던 얘기 보자. 엄마 뭐 사주세요. 어렸을 때 경험이야. 엄마 뭐 사주세요. 다음 시험에서 평균 90점 넘으면 사줄게. 자, 이거 평균 90점 다음 시험 평균 90점 넘을지 못 넘을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서 평균 90점 넘으면 하는 건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조건이야. 그런데
평균 90점 넘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사준다고 하는 거에 사준다는 그 주된 내용의 행위가 효력이 발생이 시작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슨 조건으로 부르는 거야? 정지 조건. 응?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게 하는 거 정지 조건. 그죠? 해제 조건은 지금 일단 먼저 효력이 발생돼 있는데 어떻게 돼? 무슨 사유가 생기면 불확실한 사유죠. 뭐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보면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걸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건축허가는 효력이 먼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 건축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했어? 상대방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3개월 이내 공사 착수조차도 안 하면 이미 발생했던 건축허가는 효력이 자동 3개월 지난 뒤부터는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공사에 착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단서입니다. 따라서 그런 게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 이런 게 뭐라고? 해지 조건을 붙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응? 뒤에 건축허가 주된 행위고. 자, 조건 하면 세 가지. 불확실한 사실. 종류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두 가지 있다. 이런 정도 가볍게. 그 다음에 기한. 1번의 키워드. 장래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되는 걸 뭐에다 연결시키는 거야? 확실한 사실. 응? 첫째 주에 발생이 확실한 장. 이 확실하다는 게 조건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어때요? 내가 죽으면 이게 뭐야? 내가 사망하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응? 아, 뭐라고 답했어요? 조건 아니야? 뭐뭐 하면 해라고. 조건 아니에요? 내용을 봐야지. 기한이에요, 기한. 왜? 나 죽는 거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히 발생하죠? 죽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발생한 거니까 기한이야, 기한. 다만 언제 죽는 일이 생길지는 몰라.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죠? 기한이야. 그런데 내가 죽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내 재산을 전부 준다는 거에 효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야. 그런 경우를 뭐라 해? 기한도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2번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되게 하는 건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기. 응? 그래서 거기 시기. 또 하나는 지금 효력이 생겨 있는데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효과가 소멸되게 하는 건 종기. 네, 두 가지. 시기와 종기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담. 네. 부담이라고 하는 종류의 부과는 뭐냐면 부담은 어떤 행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자. 엄마는 뭐 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주셨어. 사주시면서 야, 너 이런 것도 원하는 거 사줬으니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꼭 붙이죠. 뒤에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뭐야? 의무 덧붙인 거야. 원하는 거 해주면서 거기다가 뭐뭐 해라 하고 의무를 덧붙인 거 있잖아. 요 뒤에 의무 덧붙여놓은 걸 부담이라고 칭해. 응? 그래서 1번 부담에서 1번 뭐 하는 거야? 응? 주된 내용에 덧붙여놓은 의무. 응? 의무 덧붙여놓은 걸 부담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보면 뭐 둘째 줄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종업원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라. 이 종업원 건강진단 의무 덧붙여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부담이라는 거야. 주된 내용 행위는 영업허가고. 응?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라고 있어요. 철회권 유보는 철회라는 게 상대방한테 뭔가 이익 주는 조치를 했다가 다시 그걸 걷어들이는 게 철회입니다. 응? 그래서 이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단서로 붙여놨을 때 그걸 철회권 유보해놨다 그래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봐. 1번만 잘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얘가 뭐야? 숙박업 허가를 신청받고 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돼? 성매매 행위 알선하면 율라킹이가 이제 오늘날은 성매매 행위로 명칭을 바꿨는데 숙박업 허가를 내주면서 만약에 성매매 알선한 게 적발되면 뭐한다? 허가 나갔던 걸 다시 박탈하겠다. 즉 취소하겠다 이랬는데 이 취소는 이제 철회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단서를 달아놓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 허가 박탈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의무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라는 취지죠. 그래서 그 나중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 허가 내줬던 걸 다시 정당하게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그래서 1번만 잘 유의해. 그죠? 그런 걸
주된 허가 같은 걸 효력을 다시 없던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단서로 붙여놓은 경우 그를 철회권 유보해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는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거죠. 이건 이제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하면 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효과 중에 일부를 빼고 해주는 조치를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예 하나 보세요. 격일제 운행할 걸 조건으로 택시 영업허가를 내준다. 표현은 조건이라고 돼 있지만 택시 영업허가 받은 자의 그 영업 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한 거죠. 영업 시간, 너 허가는 허가대로 효력이 생겼는데 택시 영업허가 효력은 발생했는데 다만 영업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둬서 하루 쉬고 하루 하고 격일제로 하라, 영업하라 이런 시간을 제한을 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효과 일부를 제한하고 일부 빼고 나머지만 인정해주는 그런 조치를 한 경우를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 그러고, 요거는 법에서 반드시 요런 내용의 단서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인정하고 있는 효과를 우리 행정기관이 멋대로 마음대로 이걸 제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번도 법령에 반드시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종류가 바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수정부담이라고 하는데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이제 하는 걸 말하는데 별로 시험에는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지나간 정도로도 괜찮을 거예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해도 그만큼 출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영역. 그렇다고 하나도 모르는 건 좀 그렇고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부관에 또 논점이 두 가지 정도 또 있어요. 그래서 3번 부관의 한계 하자 있는 부관의 효과가 있는데 우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이렇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단서를 붙일 수 있는 건 첫째 줄에 뭐야? 행정기관이 알아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재량행위에만 행정기관이 알아서 뭔가 단서를 붙이면서 할 수 있고, 기속행위, 법이 정한 그대로만 하게 돼 있는 거, 그런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기속행위에는 단서 붙이고 해도 된다, 부관 붙여도 된다는 법적 근거 없으면 못 붙인다. 이게 통설판례. 일단 부관은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한 붙일 수 없다. 요거 한 줄 밑줄 쳐주세요. 그 밑에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읽고, 그래서 그 밑에 뭐 판례도 있는데 판례 1번 정도는 이미 복습이야. 판례 1번.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는 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행정기관 마음대로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가사가 이제 가령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도 없이 기속행위 같은 거에 부관을 붙여놨다 해도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안 된다,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경찰 행정기관이 알아서 뭐예요? 단서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 차원에서 얘기했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경찰이 하는 작용 중에 운전면허 내주는 거 있죠? 운전면허가 이제 학문상 허가, 그죠? 허가라는 조치죠. 근데 운전면허는 요건이 구비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운전면허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면서 지방경찰청장이 거기다가 뭐 조건을 붙이거나 뭐 이렇게 단서, 부관을 붙이면서 운전면허 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왜? 기속행위니까. 기속행위는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못 붙여.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신체 장애인 있죠? 신체 장애 있는 자도 운전면허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자동차에 뭐 있어요? 그 신체 장애에 맞게끔 뭔가 특수하게 그 운전대라든지 뭐 이런 데 특수한 장치를 해놓고 이제 그러한 자동차로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그렇게 봐서 그 면허가 발급되면 지방경찰청장이 면허를 발급해주면서 고차만, 특수장치란 고차만 운전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이고 운전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기속행위라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운전면허 발급해 줄 때는 단서 못 붙이는 거야. 부관 못 붙여요. 하지만 뭐예요? 신체 장애자에게 운전면허 발급해 줄 때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 자체에서 이렇게 조건 같은 걸 붙이고 운전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라도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응?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을 뭐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2번은 당연한 얘기고, 예,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예, 3번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사후 부관 내지 부관의 사후 변경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행정기관이 뭔가 국민한테 허가 같은 거 법집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돼? 원래 단서를 허가 같은 거 내주면서 단서를 동시에 같이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이제 행정인이 허가를 아무 단서 안 붙이고 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야 거기다 이런 단서를 추가로 붙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단서를 붙이고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야 그 단서 붙여놓은 것 좀 바꾸자. 이게 이제 사후 변경. 뭐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원칙은 안 되는 거로 봐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읽어봐. 원칙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에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또는 미리 나중에 단서를 붙이겠다라고 미리 이제 거기다가 또 그렇게 단서를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걸 바꾸겠다, 아니면 미리 나중에 어떤 단서를 붙이겠다라고 미리 거기다 명시해 놓은 경우, 그 다음에 뭐야, 상대방이 바꾸는 거에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애초에 부관을 단서 붙여놓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사정 변경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 이런 사정 변경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판례가 그래서 3번 정도 한번 같이 읽었고요. 예. 4번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 단서가 위법하게 붙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단서는 하자 정도의 위법 정도에 따라서 단서가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사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의 허가에다가 단서를 붙였는데 단서가 이게 위법이 심해서 무효다. 그러면 단서만 무효, 즉 부관만 무효로 되는 건지 그 앞에 허가, 주된 내용의 허가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통설 판례에 따르면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부관이 무효로 판명난 부관이 주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그 요건에 해당된다면 뭐야, 부관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주된 행위까지 그때는 전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마지막에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라고 있죠? 예. 자, 우리가 아까 부관이라고 하는 거에 종류가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고 부담도 있고 뭐 철회권 유보도 있고 이렇게 쭉 몇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첫째 줄 부관 중에 부담 의무 덧붙인 거 있죠. 부담만은 그거만은 따로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 상대방 국민이 그 부담만 위법이니까 부담만 취소해달라 이러고 따로 소송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만은 따로 주된 행위하고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이 아닌 종류의 부관은 그것만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전체 주된 행위하고 뒤에 조건 같은 거하고 전체 묶어서 전체를 다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밑줄만 쳐주세요. 부관 중에 부담만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로 독립적으로 그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이 194쪽의 아래쪽 보면 이번에는 경찰이 이제 경찰행정위원이 법집행한 조치, 그래서 국민한테 법집행한 조치의 효력과 관련된 얘기죠. 여기에는 우리 국가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법집행하는 조치에는 개인들끼리 하는 행위와는 다른 특별한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195조에 가면 이제 내용적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또 강제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기도 원래는 행정법적으로 아주 긴 내용들 이런 거 있는데 개념 정도만 좀 알아두는 정도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생소한 용어는 아는데 쌍가루 이번에 공정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정력 이게 뭐냐? 자,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영업 정지를 시켰다. 응? 영업 정지 시켰는데 상대방 국민이 그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 법에 어긋난 조치야. 그래도 그 위법의 정도를 따져봐서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이건 무효다 그러면 복종 안 해도 돼. 그런데 무효가 아닌 한은 어떻게 돼요? 위법이 좀 있어도
무효일 정도의 위법이 있지 않는 한은 일단은 효력이 생기고 유지되는 걸로 봐요. 따라서 그거 위법임을 인정해서 권한 가진 기관이 이거는 없던 일로 취소한다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봐요. 자, 우리 교재를 봅시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에 하자, 위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위법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처음부터 당연히 이건 무효다. 무효로 인정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뭐야? 위법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 이렇게 해서 취소 권한 가진 기관이 위법 인정하고 취소시킬 때까지는 일단 유효.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구나 그거는 효력이 있는 행위로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효력 인정하고 따르도록 요구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기관이 법 집행한 국민에게 법 집행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한 조치는 위법이 좀 있다 해도 일단은 상대방 국민은 따라야 된다. 응? 무효라면 안 따라도 되지만 그런 예외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은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거기 뒤에 설명 예도 들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정력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확정력이라고 하는 효력이 있어요. 확정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존속력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 행위를 하면 가능한 한 그 효력을 빨리 확정을 짓자라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효력으로서 두 가지 효력이 확정력이라고 말해져요. 즉 두 가지 효력이 뭐예요? 불가쟁력이라는 효력과 불가변력이라는 효력. 응? 그래서 여기에 한자말로 써놨죠. 쟁자는 이게 다툰다는 뜻이에요. 다툴 쟁자. 그러니까 자 뜻만 알아두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봐. 행정기관이 나한테 영업정지시켰다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나왔다. 나한테 불리한 법집행 조치가 나왔어. 이래도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 위법이니까 이게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겠다. 근데 소송하려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불이익한 영업정지 조치, 면허정지 조치 나온 거 알았죠?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90일 지나면 그 위법이란 이유로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법에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짧게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만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지나버리면 아무리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은 영영 그거 위법이니까 효력 없애달라고 소송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소송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는 더 이상 소송으로 효력을 못 다투게 되는 불가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단어 뭐예요? 첫째 줄 밑줄 치세요. 행정쟁송 제기기간이 경과 밑줄 쳐주세요.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경과 지나버렸어. 이게 이제 90일이라고 그랬죠? 행정조치가 있은 걸 안날부터 90일 지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국민 측이 끝에 국민은 더 이상 그 행정기관이 한 조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응? 그래서 뭐 불가쟁력은 소송기간 지나버리면 법으로 정해놓은 소송기간 지나버리면 상대방 국민이 더 이상 그거 행정소송으로 효력 없애달라고 다툴 수 없게 되는 걸 불가쟁력이 생긴다 그런다. 응?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가세요. 이번에는 불가변력이라는 거. 아, 여기는 변자의 포인트가 있네. 불가하다. 변경시키는 거 불가하다는 뜻이죠. 응? 못한다. 불가변력이란 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 조치를 일단 한번 했는데 법집행 조치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 설령 나중에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조치가 위법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행정기관은 자기가 일단 한번 집행한 조치 스스로 취소 변경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의미 이건 뭐야?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국민하고 사이에서 이게 안정성이 유지돼야 될 그런 몇 가지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행정행위는 설령 그거 하고 난 뒤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를 한 행정청은 행정기관은 스스로 직권으로 스스로 이거 잘못된 행위였다고 취소 못하게 하는 거, 취소나 변경을 못하게 되는 제약을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행위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여기도 의미정도 1번 이렇게 정도 보세요. 예. 자, 뭐 요 정도로 기본 개념 익혔어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96쪽에 강제력 보세요. 자, 강제력을 보면 예, 이제 이 강제력은 아까 하명을 전제래.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하명을 했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해요. 안 하거나 위반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경찰 행정기관 스스로가 이제 상대방한테 강제 조치를 해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 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강제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개인 간에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빌려 갖고 그래서 날짜가 다 돼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 받을 권리자인데 내가 뭐야?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다 장롱 뒤져가지고 돈 될 만한 값어치 있는 거 다 갖고 나와? 그리고 이것도 빚 갚은 거로 치자. 이거 개인이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로 스스로 확보할 수 있어? 안 되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거 강도예요, 강도. 응?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국가기관인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응? 그래서 법원들어 제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러니 돈 갚으라고 판결하고 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걸 법원이 팔아가지고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내 돈을 갚아주라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폭 세상이 되겠지. 응? 그래서 이 개인 간에는 이렇게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강제로 의무이행 확보하는 거 안 되는데 우리 국가기관인 뭐 경찰기관을 보세요. 국가기관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해놓고 예를 들어 세금 내라. 세무서장이 의무를 부과해놓고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납부 안 하면 의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무서장이 소송 안 걸어요. 법이 어떻게 나서 세무서장이 직접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강제력이라는 거, 자력, 집행력. 그죠? 의무 불이행하면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자력, 집행력. 그 다음에 제재력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할 수 있는 힘. 이게 인정이 됩니다. 응?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 행정법학의 기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정도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96쪽에 이제 경찰 행정처분, 그러니까 경찰이 법 집행한 조치에 하자 그랬어요. 우리 아까 뭐 예를 들면 하명한다, 허가한다, 면제한다, 또 뭐가 있겠어요? 응? 우리 아까 뭐 확인행위란다, 공증행위란다,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뭐 강제집행 조치라거나 뭐 즉시강제 조치라거나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런 경찰이 하는 법 집행 조치가 위법이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나왔어요. 경찰이 하는 법 집행 조치가 위법하게 행해지면 다 무효라 그랬어? 아니. 위법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위법의 정도가 심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조치. 무효인 조치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기고 국민도 전혀 복종할 의무 없는 거야. 공정력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위법이 좀 약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치고 복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자라는 거는 이제 경찰이 법 집행 조치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될 요건 이런 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한 경우 하자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좁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공부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2번. 하자가 있는 경찰행정처분은 즉 하자가 있게 법 집행 조치가 된 거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인 경우로 나눠진다. 응? 가볍게 읽고요. 동그라미 3번의 첫째 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 무효로 보고 어떤 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행위로 보느냐 하는 것은 위법의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뭐예요? 중대명백설이다. 중대명백설을 기준으로 한다. 위법의 정도가 위법하다는 점이
내용면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 객관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점이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봐도 명백할 때, 고를 때 한해서는 무효인 조치, 그렇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조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조치는 취소가 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가볍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쌍가루 이번에 하자의 치유와 전환 이런 항목이 있죠. 자, 여기서 하자, 즉 위법하게 행해진 경찰 조치는 어떻게 돼요? 응? 결국 위법의 정도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든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서 일단 효력이 생기지만 결국엔 나중에 가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돼가지고 없었던 일로 됩니다. 응? 그렇게 해서 하자, 위법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생기거나 결국 나중에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위법, 하자가 위법, 즉 하자가 있는 행위라도 뭐예요?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치유와 전환이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미한 위반을 했는데, 경미한 위법이 있는데 경찰이 한 조치가 경미한 위법이 있는데 이거 위법이다, 취소,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조치가 또 나갈 거라면 그걸 굳이 위법이라고 하고 취소시킨 다음에 또 다시 하게 하고 이게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응? 어차피 똑같은 조치가 또 나갈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표봐 197쪽에 하자의 치유라는 말이에요. 치유는 치료한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응? 그래서 치유는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 경찰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 조치를 내보낼 때는 위법이 있었어. 응? 위법이 있는데 일단 법집행 조치가 행해지고 난 뒤에 경찰기관이 어떻게 돼? 빨리 저 빠뜨린 거 있죠. 뭔가 뭐 문서에 기재 항목 뭐 빠뜨리고 내보냈다든지 뭐 이런 거 경미한 위반이 있는 거 요걸 빨리 보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빨리 그 빠뜨린 거를 상대방한테 다시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 요건은 여기 여러분들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요건이 흠결된 요건이 사후에 보완, 요거 밑줄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치유 사유예요. 경미한 요건 빠뜨리고 해서 위법한 행위가 됐는데 나중에 그 빠뜨린 요건을 빨리 보완을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법하게 시작은 됐지만 나중에 보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아무 위법이 없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런 논리를 치유되었다고 말해요. 응? 그래서 마치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이 아팠던 애를 뭐 어디 병이 나서 아픈 애를 병원 데리고 와서 치료하면 말끔해졌다. 그럼 처음부터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뒤로는 또 뭐 언제 아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자, 그래서 치유의 뜻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치유는 흠결된 요건이 사후 보완됐을 때, 이게 전형적인 사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치유는 그러면 행정기관이 뭔가 빠뜨리고 했잖아. 그럼 빨리 보완하는 거 언제까지 보완해야 돼? 그 너무 늦으면은 인정 안 해줘요. 응? 언제까지면 상대방이 이거 뭐 빠뜨리고 해서 위법이다, 행정소송 같은 거 제기하기 전에 해야 돼. 행정기관이 빨리 보완해야 돼. 그래서 4번 치유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해서 치유가 허용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냐? 상대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보완했을 때만 치유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치유된 그래서 4번, 그죠? 그리고 5번 만약에 빨리 그 빠뜨린 걸 보완해서 치유된 것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런 흠이 없이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그래요. 여러분 전환이란 말은 상식적으로 무슨 뜻이야? 바꾸는 거잖아. 응?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번 의미를 알아줘. 행정기관이 원래 국민한테 법집행 조치를 했는데 그 법집행 조치가 워낙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야. 그럼 그 행위로서는 아무 효력이 생기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무효인데 이걸 처음부터 그 비슷한 다른 행위를 했다고 한번 간주해보자.
다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행위로서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 그러면 애초에 행정기관이 의도한 행위는 무효로 인정이 됐지만 그걸 처음부터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다른 행위를 한 것처럼 해서 효력을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읽어볼까요? 첫째 줄, 행정기관이 원래 의도한 행위로서는 하자가 있고 그것이 위법이라서 무효인데 이를 처음부터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본다면 그 다른 행위로서의 요건은 다 갖췄을 때 다른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게끔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가 들었어? 셋째 줄 한번 읽어봐. 누군가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 부과받은 사람이 얼마 전에 사망을 해버렸대. 그럼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 이거 무효예요. 죽은 사람은 세금 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모르고 세금을 부과 조치를 했다면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인데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이 돼 있더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그 자식 상속받은 자식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해야 될 거야.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를 2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애초에 그 사망한 사람에게 세금 부과한 조치를 처음부터 누구한테 했다고 치자? 자식에게, 상속인에게 세금 부과한 거로 치자. 그러면 누구한테도 불리하지 않고 어차피 자식은 세금 부과 조치 받을 대상자잖아. 누구한테도 불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도 어떻게 돼요? 2번의 세금 부과를 할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한 세금 부과 조치를 상속인에 대해 세금 부과한 거로 그렇게 치는 거니까 그렇게 쳐서 그러면 상속인이 이제 세금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정도 보면 돼요. 가볍게 이런 개념들 익히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 밑에 하자의 승계라는 주제가 나와요. 이것도 아주 그냥 가벼운 정도로 이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그 몇 년 한 3년쯤 전인가 문제 속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의 뭐 맞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나만 혼자 맞아야지 남들 다 틀리는 거 이렇게 욕심내는 것보다는 남들도 다 틀리는 거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시험 공부의 요령은 많이 나오고 늘 나오고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안 하고 그걸 확실하게 맞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남들 못 맞을 때 나만 맞아.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건 좀 공부 방법이 옳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한번 도대체 뭔 말인가 정도 어렴풋이 이해하는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충분해요. 그래서 하자의 승계라는 거 보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2 이상의 조치를 연속적으로 해. 연속적으로 해. 그런데 앞에 이제 연속적으로 하니까 앞서 한 조치가 있고 또 뒤따라 한 조치가 있고 이렇게 뭐 2 이상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앞선 조치에 위법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앞선 조치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앞선 조치 소송하려면 아까 기간이 있었죠? 90일. 그 90일 안에 소송을 했었는데 그만 90일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앞선 조치 소송 못하게 됐죠? 우리 아까 무슨 효력이 생겼다 그래? 그 앞선 조치에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첫째 끝에 봐. 선행행위 시간적으로 앞서 행해진 조치에 위법이 있었는데 그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 앞선 행위 더 이상 소송으로 효력을 없애달라고 못 다투게 불가쟁력이 생겨버려. 그러면 앞 행위에만 위법이 있는데 앞 행위 소송 못하게 된 거고 근데 뒤 행위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어. 그러면 뒤 행위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 안 되겠죠? 그런데 머리를 써보자. 뒤에 행위는 앞에 행위가 있고 나서 앞에 행위를 기초로 해서 뒤에 행위 행해졌지 않냐. 그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뒤에 행위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취소해서 없애달라고 소송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앞에 행위의 위법이 뒤에 승계됐다고 주장하는 걸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자. 즉 첫째 주부터 읽어보세요.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었으나
근데 선행인이 소송 기간이 지나도록 소송으로 안 싸웠어. 그래서 선행인이 뭐가 생겼어? 불가증력이 생겼어. 소송 못하게 됐어. 이럴 때 뒤에 이어진 후행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위법이 없어. 없는 경우 이때 그 다음 잘 보세요. 앞에 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내세워서 뒤에 행위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이런 문제를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라 그래. 이게 인정이 되면 앞에 행위 소송 못하게 됐어도 뒤에 행위를 앞에 행위의 위법을 주장을 해서 이유를 내세워서 뒤에 행위를 소송해서 뒤에 행위 취소받으면 이 사람은 구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걸 논의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정도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봤다면 2번에 이제 그걸 또 넷으로 나눠서 이런 논의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이런 경우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둘로 나눴죠. 통설판에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 그랬죠. 부정되는 경우 첫째 줄은 뭐라고요? 이게 인정해주냐 부정해주냐는 앞뒤 행위 사이가 뭐야? 앞뒤 행위가 행위 사이에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요. 앞 행위와 뒤 행위 간에 시간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연속해서 행해지지만 앞 행위와 뒤 행위가 어떻게 돼요? 서로 목적이 다를 때, 응?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보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일 때, 그거 밑줄 쳐주세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일 때, 그때는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뒤에 행위를 갖고 소송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자승계 인정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뭐 이랬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앞뒤 행위 사이가 어떤 사이일 때? 동그라미 1번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일 때, 그러니까 앞뒤 행위가 다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일 때, 그런 사이일 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 이게 이제 통설과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외였지만 몇 년 전에 나온 문제 중에 아예 그냥 다음 중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개 써놓고 고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그런 거 암기해야 되는 중요한 행정법 영역인데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그거는 진짜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거의 잘 이후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들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만 뭐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여러분 6번에 경찰행정처분의 철회와 실효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개념만 좀 알아두는 선에서 그치면 되는데 그러면 철회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죠. 철회. 철회란 뭘 말한대요? 기억만 보세요.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이 되어, 그러니까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를 나중에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기관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철회라고 부릅니다. 철회 조치. 그렇게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철회권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 2개 단어 유의해 두세요. 자, 철회는 어떤 행위예요? 첫째 줄에 적법한 행위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야. 적법한 행위였어.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효력이 생겨 있는데 무슨 이유로 효력을 없애요? 두 번째 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음을 이유로. 둘째 줄 보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치고 효력을 언제부터 없어지게 하는 거야? 장래에 향하여. 그죠? 이렇게 세 부분을 밑줄 쳐주세요. 적법한 행위였는데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없애는 조치를 철회라고 합니다. 자, 이 니은번까지 공부할까요? 니은번을 보면 취소라는 말하고 좀 구별해야 돼요. 취소라는 조치하고 취소 조치하고 하는데
이게 철회란 말하고 취소란 말하고 법에서나 실무에서는 막 섞어서 막 뒤섞여서 사용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엄밀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취소는 이것도 효력을 없애는 조치예요. 취소 조치. 취소는 효력을 없애는 조치인데 진짜 효력을 없애는 이유가 뭐야? 애초에 위법하게 한 거야. 응? 성립 당시부터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성립상 하자가 뭐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 나갈 때부터 처음에 할 때부터 법을 위반했어. 위법이야. 그런데 위법이 있지만 무효일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권한 가진 기관이 야 이건 위법이니까 효력을 없앤다 하고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없어진 것으로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 처음 했을 때부터. 응? 그래서 그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조치를 취소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취소는 어떤 행위가 대상이 돼요? 하자 있는 행위, 응? 위법한 행위. 철회는 적법한 행위. 그리고 효력을 없애는 조치란 건 똑같은데 효력이 없어지는 방향이 달라. 취소는 처음부터 위법이었으니까 나중에 취소한다 그러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게 하는 조치고, 철회는 철회한다 그러면 철회하는 조치가 있은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조치예요. 응? 그래서 여기 의 정도, 기역, 니은 정도만 가볍게 읽어두세요.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예도 드러났지만 이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한다. 어때요? 자,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라고 표현이 돼 있죠? 자, 요거는 학문상 말할 때 우리 학문상 또는 학문상을 강학상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강학상의 취소일까요? 철회일까요? 진짜 취소냐 철회냐? 우리 취소냐 철회냐 구분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취소일까요? 철회일까요? 응? 예, 요겁니다. 요거 철회예요. 철회. 응?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상대방한테 운전면허 나간 게 애초부터 운전면허 위법하게 발급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상대방은 운전면허는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받은 거야. 이 사람 음주운전 안 했으면 운전면허 효력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적법한 운전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면허 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행정조치 이후에 위반이 있어요. 이거를 이유로 너 이제 이후부터는 운전면허 효력 없어지는 거야. 없애는 조치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뭐라고요? 철회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죠? 이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 뭐야? 허위 신청서 작성 이유로 어떻게 돼요? 이유로 공무원 임명 취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취소, 이거 학문상의 철회예요? 강학상의 철회예요? 취소예요? 응? 자, 보면 이 사람 공무원 임명 신청할 때부터 잘못이 있어요. 허위 신청. 그러면 말하자면 이 사람 요건 안 되는 사람인데 공무원 임명했다는 얘기죠. 그럼 임명 자체가 애초부터 뭐예요? 위법한 임명이야. 이거 자체가 애초부터 위법이야. 에?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임명행위 효력이 일단 생기고 있다가 나중에 허위 신청서 작성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임명행위 위법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임명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학상의 학문상으로도 취소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여러분 뭐야? 운전면허 시험 대리 응시했어. 누군가가 운전면허 시험 대리 응시해가지고 뭐야? 그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운전면허 자체가 위법한 면허죠. 그러면 대리 시험 봐가지고 발급된 면허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할. 이것도 진짜 취소야. 왜냐면 운전면허 자체가 위법하게 나간 거니까. 그죠? 자, 약간 어렴풋이 구별해요? 예. 그 정도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9쪽에 뭐 있어요? 실효. 실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실효라는 거는 읽어볼까요? 의미 뭐예요? 아무 하자 없이 적법한 행위야.
적법 반응인데 효력이 생겼겠죠? 효력이 생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역시 나중에 일정한 사유가 생겨. 나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실효된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이렇게 보죠. 적법 일정한 사유 발생 두 번째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가 뜻하는 건 뭐야? 효력을 없애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안 해도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응? 얘 보면 딱 알 수 있어. 어떤 의사 면허 받은 의사가 있었는데 사망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의사 면허 자체는 적법한 의사 면허 나갔고 그 사람 의료 행위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사망하면 아무 조치 안 해도 의사 면허는 이후로는 자동으로 면허 이력이 소멸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면허가 실효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가장 비슷한 게 뭐 있어요? 철회하고 비슷하지만 철회는 적법 한행이 사후에 일정한 사유 발생, 그럼 어떻게 돼요?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는 거죠. 응? 근데 실효는 아무 조치 안 해도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요게 차이예요. 자, 그런 정도로 가볍게 공부해 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199쪽에 이제 뭐예요?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또 항목이 쭉 이어나갑니다. 응? 이어나가면서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된 얘기로서 시험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뭐예요?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내용 뭐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됩니다. 뒤쪽에 가면. 그래서 요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는 요거는 지금 우리 요 공부한 거와 달리 조금 중요성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해주세요. 실효성 확보 수단은. 네. 자, 거기부터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합시다.